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만나보시게 될 사례는 환자분이 이제 자고 일어나서 생기게 된 급성 목의 목 통증, 서비컬 스티프니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런 케이스로 오신 경험을 꼭 해보셨을 텐데 이번 영상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료하면 무조건 낫는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보다도 이런 통증 같은 경우는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라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련된 근육 먼저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레바터 스카풀라와 또 스칼렛 머슬 그룹이 있겠죠. 레바터 스카풀라는 보시는 것처럼 견갑골 뒤쪽에서 견갑골에서 목으로 올라오는 근육이고, 스칼렛 머슬 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 쇄골뼈 앞쪽에서 목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두 근육이죠. 특히 이제 목이 급성으로 딱 스티프니스가 오게 되어서 통증이 일어나게 되면 이쪽 목의 어느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이 부분이 확 이렇게 굳어버리는, 그래서 목을 조금만 돌리려고 해도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통증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관련된 근육이 레바터 스카풀라고, 두 번째로 관련되어 있는 게 사각근근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거의 한 60%, 70%는 레바터 스카풀라, 견갑거근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통증이 어느 정도 제대로 확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면 사각근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각근 쪽까지 이제 긴장이 유발되어서 목 통증이 뒤에서부터 시작했던 통증이 이제 앞 쪽까지 번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초래하게 되죠. 아마 급성 목 통증으로 오신 환자분들이 빨리 좋아지지 않고 한 열흘 혹은 2주가 지나서 병원을 돌다가 이렇게 찾아온 경우를 종종 만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통증이 뒤에서 시작했다 이제 앞으로까지 갔다라는 사례를 들었다면 이런 케이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견갑근 레바터 스카풀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하게 목을 돌리지 못하게 될 경우에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근육이겠죠. 그리고 정말 목이 기부싼 것처럼 뻣뻣해지고 통증 때문에 돌릴 수가 없게 돼요. 목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뒷사람을 보게 되거나 혹은 운전을 해서 뒤를 바라봐야 되게 될 때에도 몸통 전체가 뒤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내릴 때조차도 통증이 심해서 정말 목을 이렇게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 1차적으로는 견갑거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심하게 오면요, 후두부 통증이 좀 동반되기도 하고요,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견갑거근의 기능이 아무래도 말 그대로 견갑골을 위로 올리는 그러한 기능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쪽, 왼쪽이면 왼쪽, 또 오른쪽이면 오른쪽 이렇게 어깨가 위로 들리는 경향이 있게 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자세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을 돌릴 때도 이렇게 되고요. 환자분이 처음 내원할 때는 목을 움직여 보세요 하면 목 전체를 이렇게 감싸면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주로 견갑거근의 문제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통증이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도 몇 번 이런 통증을 경험했다 하는 분들은 참고적으로 세라투스 안테리어의 트리거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기능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견갑거근의 어떤 특성상 견갑골의 문제가 발생할 때, 특히 견갑거근의 문제가 정기적으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와 관련된 근육이 대표적인 게 정거근이죠. 정거근의 통증 혹은 약화로 인해서 견갑거근에 더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하면 전거근이 약화 혹은 정거근의 트리거 포인트가 발생하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꼭 이 지금 PPT에 나오는 6번 같은 경우는 꼭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보통 이제 처음에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이제 통증 주사를 많이 이제 환자분들이 맞게 되거든요.
이 통증 주사를 맞게 되는데 간혹 의사 선생님들이 이 견갑거근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견갑거근을 잘 못 찾아서 상부 승모근 쪽에 주사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견갑거근이 더 통증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 상부 승모근 쪽에 주사를 놓게 돼서 상부 승모근 쪽에 통증을 약화시키는 그런 주사를 맞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견갑거근을 더 항진시킵니다. 그러니까 화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더 화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엔 견갑거근으로 인한 통증이 더욱더 증가되어서 목이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 통증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견갑거근에 대한 치료는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특히 이제 첫날 처음으로 병원에 이러한 증상으로 내원했을 때는 특히 그러하죠. 이럴 때는 진통소염제를 함께 복용함으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이제 이러한 케이스로 물리치료 혹은 도수치료 처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치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지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 첫날 내원했을 때 모빌리제이션, 관절 가동술은 조금 뒤로 밀어두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절 가동술이 제대로 먹히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그 다음날 건드려 나서 더 아프다라는 환자의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첫날은 아주 부드러운 마사지 혹은 아주 가벼운 강도의 머슬 에너지 테크닉, 홀드 릴렉스 기법을 사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하면 이제 그때 관절 가동술 사용해야죠. 이때도 역시 매니플레이션이나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하는 스러스트 기법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긴장을 다시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경험상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이런 자고 일어나서 목이 안 돌아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좋아졌어요. 약도 먹고 또 물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사를 오면서 병원을 바꿔서 이제 다른 병원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물리치료사가 이 스토리를 듣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줘보면 빨리 좋아집니다 해서 매니플레이션을 딱 쳤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아주 항진되어가지고 이 물리치료사가 당황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죠. 선생님, 이럴 경우는 제가 이렇게 스러스트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케이스의 환자로 병원에 내원했다면 정말 가벼운 방법 그리고 마일드한 방법으로 끝까지 통증을 관리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핸들링해서요. 환자분이 좋아지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이러한 문제가 견갑거근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에만 집중됐던 특히 목 후부 뒤쪽에만 집중되었던 통증이 이제 옆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환자분이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다 보면 이게 빨리 안 나아요. 이제는 목이 이제 옆으로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지고 정말 불편해 죽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고 처음에 온셋, 처음에 아팠던 이 뒤쪽 통증, 그러니까 견갑거근으로 인한 문제는 차츰차츰 환자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나가는 통증이 더 이제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죠. 자, 이때 관련되는 것이 바로 스칼렛 머슬 그룹 사각근군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각근을 보게 되면 견갑거근으로 시작했던 이 문제가 이제 앞쪽에 보시면 이제 사각근군, 이제 사각근, 견갑거근 바로 앞에 있는 게 이제 사각근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각근이 3개, 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게 되는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각근, 전사각근 혹은 중사각근 트리거 포인트 같은 경우는 경추 4번, 5번, 또 6번 관절 기능 부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경추 옆에 이제 이렇게 붙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붙기 때문에 전사각근 혹은 이제 중사각근, 제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라벨링을 해놨죠. 그래서 화면으로 보시면 어디가 전, 중, 후 사각근인지 파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각근이나 중사각근 같은 경우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면 조인트 디스펑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조인트 디스펑션으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까지도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사각근 같은 경우는 늑골 1번에 관련된 기능 부전, 늑골 1번과 기능 부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해당 환자는 목에 대한 사인만 있었습니다. 뭐 늑골에 대한 부분, 손저림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관련이 없었고요. 전적으로 목 통증을 가지고 내원하신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근근까지 이제 조금 봐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인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제 급성 통증으로 이제 스티프니스가 발생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게 돼요. 그러면 프론 자세에서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구분을 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급성 통증으로 처음 내원했을 때 특히 프론 자세에서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프론에서 특히 경추를 조금 더 익스텐션 시켜 놓으면 스티프니스가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통증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 상태에서 부드러운 마사지를 적용하면 환자가 아파하지 않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참고 자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아티클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급성기가 지나고 아급성기라고 봐야 될까요? 스티프니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진행이 되면서 좀 통증이 줄어들고 대신에 이제 목 옆쪽까지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불편감을 느끼는 환자분이었는데, 그냥 역시 저는 그냥 프론에서 치료했습니다. 마사지 오일을 좀 사용했어요. 편안한 가운데 견갑근근 그리고 사각근근에 대한 마사지를 적용했고요. 매니플레이션 혹은 뭐 모빌리제이션 다른 부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라인에서의 간단한 MET 방법, 부드러운 MET 방법으로 운동치료를 실행했고요. 3일 뒤에 환자가 다시 왔을 때는 통증 강도는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때 치료를 했을 때 진통제는 복용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통증 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통증이 감소된 가운데 이제 저는 한번 관절 가동수를 적용해 봤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관절 가동수를 이제 스러스트 방법은 제가 분명히 조금 지양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관절 가동수를 좀 적용했어요. 모빌리제이션까지만 조금 마일드하게 적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을 돌리는데 이제 거의 문제가 없게 되었고요. 이제 이 환자분은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만족을 하셨던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환자가 팔을 자주 사용하는 직업군에 있었다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팔을 90도 이상 이렇게 회전시키게 되면 목의 회전력이 증가하죠. 특히 C5, 6 쪽의 회전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급성기로 스티프니스가 오게 되었는데 팔을 자주 사용하는 직업군에 있는 환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림없이 90도 이상 팔을 올리게 되면 목의 회전력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 통증이 빨리 낫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주고 최대한 업무 환경에서 조심하게 하도록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려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만난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이제 목이 갑자기 안 돌아가거나 또 통증으로 인해서 좀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다면 이 두 가지 근육을 살펴보시면 좋겠고, 또 어느 자세에서 치료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프론 자세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다. 특히 도수 치료를 이제 막 시작하신 선생님들이나 혹은 이런 경우 내가 조금 치료에 있어서 자신이 없다 라고 느끼신다면 프론 자세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신 것 가운데 제가 마사지 오일을 좀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마사지 오일을 사용하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팔페이션에 되게 용이하고요. 팔페이션, 트리거 포인트를 더 찾는 데 용이하고, 두 번째는 환자가 편안해합니다.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힘을 적용해서만 해도 정말 효과가 있고 환자분이 편안한 가운데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통증으로 오게 되는 분들은 저는 좀 오일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도구들, 소도구들도 사용하시잖아요. 운동 치료하면서 뭐 볼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뭐 벨트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정말 운동 소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오일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아요.
근육과 관련해서는 정말 탁월한 효과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성으로 목 통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또 이런 케이스로 또 환자분이 오신다면 또 이 영상이 치료하는 선생님들에게 또 의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